우리가 꿈꾸는 은퇴 생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할 현실, 그 사이에는 과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2025 KB 골든라이프 보고서를 가지고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진짜 은퇴 현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나의 은퇴 준비, 과연 잘 되고 있을까? 아마 이 질문에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보고서를 보니까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답한 사람이 단 19.1%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5명 중에 4명 이상은 은퇴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이 불안감의 정체는 뭘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은퇴의 현실부터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첫 번째 격차가 보입니다. 우리는 보통 65세쯤 은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평균 56세에 은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9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소득이 끊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48세라는 겁니다. 실제 은퇴까지 10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훨씬 촉박하다는 이야기죠. 자, 시간만 부족한 게 아니겠죠? 그럼 돈은요? 돈은 얼마나 부족할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매달 우리가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는 월 120만 원의 격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런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랑 현실적으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돈, 그 차이가 과연 매달 얼마나 될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매달 120만 원이 부족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좀 여유롭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한 달에 350만 원이래요. 근데 지금 준비된 걸로는 조달 가능한 생활비가 월 230만 원에 그쳤습니다. 바로 이 120만 원이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인 셈이죠. 그러면 이 부족한 120만 원, 다들 어떻게 메울 생각일까요? 응답자의 60% 이상이 그 해답으로 연금을 꼽았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층 연금의 노후의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런 은퇴에 대한 불안감, 혹시 우리만 유독 이렇게 심한 걸까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차이가 정말 크네요. 은퇴가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전 세계 평균은 44%인데 한국은 11%밖에 안 돼요. 반면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걱정이다라거나 은퇴는 너무 먼 얘기라면서 은퇴 준비를 미루는 경향은 우리가 2~3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은퇴에 대한 불안이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이 한마디, 나이 들면 외로울 것 같다. 이 말이 우리에게 또 다른 깊은 고민을 던져주더라고요. 실제로 나이 들면 외로울 것 같다는 말에 동의한 한국인이 56.3%나 됐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 30%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경제적인 불안도 크지만 늙어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겐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문제점을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많은 한국인에게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집이잖아요. 과연 이 집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 구명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의외로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활용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묶여있는 주택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한국인의 32.3%가 이 주택연금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내 집을 노후소득원으로 쓰는 방안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전략은 바로 주택 다운사이징입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거기서 남는 돈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죠. 무려 10명 중 6명, 거의 60%가 이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 다운사이징을 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관리비 같은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노후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아무래도 집이 작아지니까 청소 같은 집안일 부담도 덜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랑 삶의 질을 함께 생각한 결정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재정적인 계획들 밑바탕에는 사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나는 어디서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가 하는 거죠. 여기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요양시설이나 낯선 곳으로 가는 대신에 내가 쭉 살던 정든 집과 동네에서 계속 머물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걸 원하는 마음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80.4%. 10명 중 8명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거예요. 이건 낯선 시설이 아니라 내 집에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내 동네에서 잘 늙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딱 3가지가 꼽혔습니다.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좋은 병원, 다니기 편한 교통,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주는 공원이나 자연. 결국 돈도 돈이지만 건강과 사회적인 연결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수많은 추억을 담고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집이 그 추억을 넘어서 우리의 안정적인 미래까지 담아낼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